매주 토요일에는 마음 건강을 위한 강의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33번째 시간 일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일기 쓰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네, 부끄러워하실 거 없습니다. 손 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마 한 번쯤은 다 써보신 적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초등학생 때 아마 숙제로, 과제로, 방학 과제로 이렇게 저도 한참 밀려가지고는 방학 끝날 때쯤에 몰아서 쓰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중학생 때도 한번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막 한참 사춘기 때 막 너무 힘들 때 이렇게 일기 쓰기를 통해서 저도 좀 잘 극복을 했던 것 같고요. 대학생 시절에도 한번 그랬고 최근에도 한번 일기 쓰기를 다시 시작을 해보고 있는데 이 일기라는 게 상당히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일기 쓰는 시간이 대부분 저녁에 잠자기 전에 저녁 무렵에 아마 이렇게 쓰게 될 텐데 그러면 하루를 이제 곰곰이 다시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일기에다가 뭘 쓸지 그러면서 그런 일을 통해서 뭔가 좀 후회스러웠던 일도 떠오를 거고요. 좀 반성도 될 거고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좀 다잡아 나갈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은 계속해가지고는 뭔가 내가 좀 불편한데 뭔가 좀 개선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 미뤄지기만 하고 아마 그런 경험도 해보실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게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는데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상당히 머리가 좀 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는 크게 좌반구와 우반구가 있어요. 이 좌뇌는 뭔가를 추론하거나 분석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수학적인 그런 연상 과정에 이제 사용이 되고요. 우뇌는 약간 공간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된다. 음악을 듣거나 예술적 활동을 하거나 창작 활동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우뇌가 쓰인다 그러는데요. 사람들마다 우뇌 좌뇌를 쓰는 비중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 글을 써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 뇌의 여러 부위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우뇌와 좌뇌가 많이 통합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된 채로 우리가 잠이 들면요 꿈을 많이 꾸게 된다고 해요. 꿈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순작용이 있는데 무의식에 뭔가 이런 불편하게 남아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정화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런데 일기 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글쓰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메타인지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지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메타인지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자체를 인식하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내가 지금 배가 꼬르륵거리고 배가 고프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하는데요. 메타인지를 좀 쉽게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EBS에서 상위 0.1% 학생들의 비밀, 공부법의 비밀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방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상위 0.1%에 드는 학생들 10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평범하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 10명을 이렇게 무작위로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가지 정도 항목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과연 이 학생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 가정 환경도 비교를 해봤고요. IQ도 비교를 해봤고 체력도 비교를 해봤고 기억력도 비교를 해봤고 한 1분 동안에 30개의 단어를 주면서 몇 개의 단어나 암기를 하는지 이런 암기력도 비교를 해봤고 했는데 결과가 끔찍했어요. 전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차이 나는 게 70개 항목 중에서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EBS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심리학 전문가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쭉 내용을 보더니 실험을 한 가지를 추가를 했어요. 똑같은 실험을 했어요. 1분 동안에 30개의 단어를 주고 몇 개나 외우는지를 테스트를 했는데 다만 질문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30개의 단어를 일단 1분이 끝난 다음에 단어를 몇 개를 맞추는지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합니다. 몇 개나 맞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기에서 평범한 학생들과 0.1% 학생들이 차이가 난 거예요. 0.1%의 학생들은요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맞췄대요. 저 한 12개 정도 외운 것 같은데요. 저 한 20개 정도 외운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거의 한 개 오차도 없이 10명이 다 그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요 평범한 학생들은 여기에서 크게 차이가 난 거예요. 저 20개 맞출 것 같은데요 했더니 10개밖에 못 맞추고 저 다 맞출 것 같은데요 했는데 한 4개밖에 못 맞추고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랍니다. 이게 바로 메타인지예요. 내가 무언가를 안다.
내가 무언가를 안다는 그 자체를 아는 거, 내가 뭔가를 모른다는 그 자체를 아는 거,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힘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쭉 이렇게 일기를 쓰다 보면은 나를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들이 생기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장점이고 어떤 실수를 하는지를 조금 더 나를 잘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인생의 삶을 좀 계획적으로 의도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커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기억력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10월이 이제 거의 또 하반기로 왔죠. 여러분들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한번 이렇게 쭉 되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는 장면들이 몇 개나 있으세요? 내가 10월 한 달 동안 도대체 뭘 했지?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또 한 달 훌쩍 지나갔네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 몇 가지 기억들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아니고요. 어렸을 때는 많은 기억들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서도 상당히 내가 오래 시간이 더디게 흘러간다고 느끼는 반면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에 나는 장면들이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드문드문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어느 순간 문득 들었던 좋은 생각들, 이렇게 해보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해보면 좋겠는데 했던 생각들을요. 흘려버리고 나면은 사라지지만은 우리가 붙잡아 놓고 기록을 해두고 나면은 이 기억력을 대신해서 혹은 뒷날에 또 한 번씩 이렇게 일장들을 좀 뒤적거리면서 맞다 이때 이랬었지 저때 그랬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되새겨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답을 찾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해답이 쉽게 떠오르지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집중해서 고민을 하다가 해답이 안 떠오를 때는요, 계속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무의식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가 어느 순간 문득 하고 맞다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또 의식세계로 그 답을 떠올려준다고 합니다. 글쓰기도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계속 쓰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요, 정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문득 그런 답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효과들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글쓰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요, 실제로 행동하는, 뭔가를 실천하는 능력들이 좀 강해진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새해에서 여러 결심을 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지만 결심이 또 쉽게 무너지고 또 평상시처럼 돌아가고 이런 경험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행동까지 하게 만들 때 우리가 어떤 결심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거는요, 그 결심을 말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뭘 하겠어. 나는 어떻게 하겠어. 어떤 사람이 되겠어.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거는요, 그거를 글로 써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렇게 글을 쓴 걸 내가 날마다 쳐다보는 거예요. 어딘가 잘 보이는 데다 걸어놓고 혹은 내 입으로 말하면서 내 귀가 계속 그 말을 듣도록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인터넷에 있는 모든 비밀번호를 자기의 목표로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분들도 있다 그래요. 접속할 때마다 떠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더 자주 떠올릴수록 뭔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낼수록 그 일을 실제로 실천하는 게 훨씬 더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기쓰기로 유명한 사람 중에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감사일기를 썼다 그래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정말 그런 어린 시절을 겪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힘들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하면서 이겨냈다고 하죠. 이순신 장군 23전 23승 아주 놀라운 기록이죠. 네, 격투기 기록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있는 기록입니다. 23번 싸워서 23번을 이겼는데요. 이분도 날마다 내가 어떻게 전투를 할지를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실제로 내가 무언가를 구체화시켜 나가는데 상당히 일기 쓰기가 도움이 많이 되죠.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쉽게 꺼내놓지 못한 얘기들도 많을 겁니다. 비밀로 간직되어 있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떤 죄책감도 있을 거고요. 혹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 친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억울함이라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친한 사람이라든지 누군가 안전한 사람한테 좀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상담 치료에 있어서 무언가를 해결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게 상담 치료가 아니고요. 상담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사람이 충분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나가게 되는데요. 일기 쓰기도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 누구한테도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요, 여러분들 노트에 이렇게 한번 쭉 말하듯이 나를 대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다 보면은요, 뭔가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비밀들이 풀어지고 하는 경험들, 뭔가 좀 후련해지고 가벼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일기 쓰기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 치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표현하고 일기장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내가 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자존감도 좀 높여갈 수가 있을 거고요. 정서적인 안정도 회복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심리적인 치유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한번 좀 일기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나요? 네, 우리 이런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주변에 좀 더 나은 그런 행복한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